네, 대표님들 짧지만 잘 쉬셨나요? 저희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마지막 강으로 왔습니다. 자, 마지막 강인 만큼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의 지금 제품과 매장이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은요. 검색 최적화랑 SNS 홍보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강에서는요, 검색 최저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SNS 홍보는 어떤 식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검색 최적화입니다. 제가 검색 최적화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나는 어떤 판매자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먼저 1차원적 판매자는요, 1차원적 판매자는요, 판매자의 니즈에만 집중하는 판매자를 우리가 1차원적 판매자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이 카메라는 국내 최초 혁신인 이런 카메라입니다. 라고 이런 니즈, 이런 판매자의 니즈, 내가 지금 판매하고자 하는 판매자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죠. 자, 2차원적 판매자는요, 판매자의 니즈, 이런 최초 혁신입니다. 플러스 그래서 고객님이 쓰시면은 이러이러한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고객의 니즈까지 함께 넣은 것이 2차 판매자입니다. 자, 3차원적 판매자는요.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것을 인식하는 판매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1강에서 말씀드렸죠. 네이버는 온라인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알고리즘화 되어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네이버라는 플랫폼에서 거래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요. 어떤 키워드, 어떤 검색, 어떤 상품명, 어떤 가격을 써야 될까라고 제가 앞서서 이야기해드렸죠. 그래서 키워드, 어떤 검색명, 카테고리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저희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3차원적 판매자가 되셔야겠죠. 3차원적 판매자는요, 나의 니즈도 생각하고, 고객의 니즈도 생각하고, 네이버라는 플랫폼, 키워드, 알고리즘까지 생각하는 것이 3차원적 판매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제 썸네일 등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건데요. 제가 1강에서 이 썸네일 자체는 알고리즘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알고리즘에는 걸리진 않지만 고객들에게는 정확하게 노출이 되겠죠. 내가 물티슈를 구매하고 싶어서 물티슈를 검색했는데 세상에나 물티슈가 너무 많아. 지금 아까 저희가 물티슈 판매하는 것만 해도 5만 건이 넘었죠. 그 5만 건이 막 넘는 그 경쟁 업체들 중에서 나의 이런 스토어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야 돼 라고 하면 고객들은 썸네일을 보고 클릭을 하게 되겠죠. 저희 유튜브 썸네일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 스토어에서도 썸네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 등록은요. 수많은 경쟁 상품들 중에서 특징이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 이게 다 물티슈라고 생각을 하면은 다 똑같은데 그 중에서 우리께 딱 튀어 보이도록 바꾸는 작업이 바로 썸네일 작업입니다. 그래서 썸네일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될 툴이 있는데요. 사진 크기랑 이미지 형태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사진 크기는요. 300 곱하기 300 픽셀 이하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가로 1, 세로 1 비율은 초과되면은 네이버 자체에서 검열이 들어갑니다. 아예 상단에 띄우지 않도록 네이버에서 배제시킨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썸네일 등록하실 때는 꼭 요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썸네일을 어떻게 등록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경쟁사 반대 전략입니다. 자, 경쟁사 반대 전략은요. 판매할 제품을 검색해 본 후에 이 상위 노출된 경쟁사의 제품 사진의 형태를 먼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마스크팩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마스크팩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지금 다양한 마스크팩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상위 노출된 경쟁사가 2가지가 있네요. 지금 여기 요 2 제품이 딱 가장 광고도 많이 했고 리뷰 수도 구매 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제품이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제품의 상태, 썸네일, 이게 지금 하나하나가 다 썸네일이죠. 이 썸네일을 보시면요. 지금 다 보면 특징이 다 모두 제품 사진만 보여지고 있죠.
지금 보시면요. 제품 사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죠? 경쟁사 반대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검색해봤더니 이 마스크팩을 판매하는 이런 경쟁사들은 다 제품 사진을 썸네일로 해놨구나. 그럼 우리는 반대로 이런 마스크팩을 직접 하고 있는 사람의 인물 사진을 한번 해와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경쟁사 반대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제품 사진만 해놓은 사진들만 있다면 우리는 반대로 인물 사진을 써서 썸네일을 만들 거고요. 만약에 반대로 다 인물 사진, 사람들이 다 마스크팩 하고 있는 사진만 해놨다. 그럼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제품 사진으로 해놓는 것이 경쟁사 반대 전략입니다. 사람은요, 되게 재밌게도 이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은 거 사이에서 뭔가 색다른 게 하나가 있으면요, 클릭을 해보게 되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께서 네이버나 뭐 다른 플랫폼 온라인으로 무엇을 판매하실 때 다른 경쟁사 제품 다 검색해 보시고 반대 전략으로 썸네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제가 추천드릴게요. 이거 진짜 꿀팁이니까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3B 전략. 되게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것 같죠? 3B 전략에는요, B에는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뷰티, 미인, 아기, 짐승. 이렇게 3가지를 활용해 보는 건데요. 자, 3B가 포함된 광고는요, 1차적으로 집중도가 향상되고 2차적으로는 호감도가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 말은요, 예를 들어, 자, 첫 번째 미인이라고 했어요. 우리 아까 마스크팩을 팔 때 다 그냥 모조리 팩만 있었죠. 근데 이때 미인, 이민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모델이 이렇게 착용하고 있는 사진, 일단 인물이 나온 거죠. 이미 3B 전략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런 아기 귀저귀나 아기 용품을 판매할 때 아기의 그런 귀저귀 제품 사진만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정말 웃고 있는 아기의 사진을 넣는 거. 마지막으로 짐승. 이렇게 미인이나 아기, 짐승과 관련된 이미지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1차적으로 집중도가 향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호감도가 상승된다고 합니다. 자, 옆에 보시면요. 지금 강아지 애견 배변 패드를 검색했을 때 지금 4가지 상품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서 3B 전략을 쓴 제품 2가지가 있었어요. 여기서 강아지 그림을 넣었죠. 지금 제가 3B 전략에 짐승이 들어간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강아지가 실존 사진이 있으니까 눈에 딱 띄죠. 이런 식으로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진을 넣을 수 있다. 인물 사진을 넣을 수 있다. 두 번째, 아기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케이스다. 세 번째, 짐승 사진을 넣을 수 있는 케이스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활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썸네일 글씨 전략이 있습니다. 글씨 전략. 자, 제품 사진을 가리지 않는 정도면요, 어느 정도 네이버에서 허용을 해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 1위, 상품을 가리거나 글씨가 너무 강조된 사진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검열을 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제가 또 2가지를 검색해봤어요. 실내 탈취제를 검색했는데 여기는요, 네이버 쇼핑 1위라는 글씨를 넣고요. 이거 두 번째는요, 그냥 딱 상품 사진만 넣었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딱 보자마자 어디로 눈길이 먼저 갈까요?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것보다는 이렇게 네이버 상품 1위라고 멘트가 있고 짤막한 글이라고 써있는 게 조금 더 눈이 가겠죠. 그래서 썸네일을 넣을 때는 이렇게 짧은 글씨, 우리의 포인트를 넣을 수 있는 글씨, 세계 최초, 네이버 판매율 1위, 검색어 1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무언가를 나타낼 수 있는 한 줄 요약 이렇게 넣어주셔도 무방하다. 대신 이 제품과 관련 없는 멘트를 쓰거나 너무 과도한 글씨를 막 쓰시면은 네이버 자처에서는 검열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서 이 썸네일 만드실 때 이 부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경쟁사들이랑 완전 반대로 이미지를 선택하고, 두 번째, 3B, 미인, 아기, 짐승이 들어간 사진을 한번 활용해보자. 세 번째, 글씨 전략,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한 줄을 넣어보자. 이거 활용해 보시면 아주 꿀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스마트 스토어에 상위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품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자, 상품 등록 방법 보시면요, 기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기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앞에서도 누누이 말했죠. 카테고리는 무조건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A랑 B가 있으면은 A 집단, B 집단은 카테고리에 따라서 그 안에서 이렇게 경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카테고리 설정해 주셔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설정했고요. 세 번째는요. 상품 주요 정보 검색 설정하기. 여기 보면요. 그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등록하실 때 요 칸에 있어요. 상품 주요 정보 검색 설정하기 칸이 있는데 대부분 요거 설정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요거 설정해 두시면요. 상위 노출로 올라갈 확률이 더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등록하실 때 상품 주요 정보 검색 한 번 더 보시고 체크해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키워드 선정 후 모든 상품이 담길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앞서서 키워드를 검색했었죠. 우리가 키워드를 뭐 키워드 매니저, 네이버 광고를 통해서 키워드를 저희가 물티슈에 관련된 키워드를 한번 다 뽑아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려면은 상품명을 쓰겠죠. 이럴 때 이런 키워드를 쓰시면은 이렇게 한번 쭉 하기스, 대용량, 두꺼운, 두툼한, 가성비, 일회성 이런 식으로 쫙 키워드를 나열해 주세요. 처음에. 나열해 주신 다음에 이거를 조금 더 말이 될 수 있도록 멘트로 바꿔주셔서 이거를 제목, 상품 제목으로 써주시면은 키워드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하실 때 상품명 작성하시잖아요. 상품명 작성하실 때는 내가 뽑아낸 키워드를 한번 쫙 일렬로 쓰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활용해서 이렇게 제목을 만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목을 그냥 어디에 좋은, 뭐 몸에 좋은 영양제, 위에 좋은 영양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키워드가 걸려서 네이버에 상위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키워드 쫙 정리해 주시고 이 키워드를 맞춰서 이렇게 딱 그런 광고 제목으로 한번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럴 홍보 URL이라고 해서 우리가 나 스마트 스토어 오픈했어. 우리 한번 놀러와 라고 할 때 링크 보내주잖아요. 근데 이 링크가 엄청 긴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도 조금 힘들고 복사할 때도 다 복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사하실 때는요. 이 링크 주소 이렇게 네이버 상단에 있는 링크를 그냥 복사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샴푸를 구매한다. 그럼 샴푸 검색하셔서 그 상품의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링크 주소 복사 이런 식으로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요. 다시 볼게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들어가서 스마트 스토어 상단에 있는 링크 그대로 복사해 주지 마시고 네이버에다가 나의 상품, 샴푸면 샴푸 검색하신 다음에 쇼핑이 쫙 뜨죠. 이렇게 쇼핑이 딱 뜨면은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하시면은 링크 주소 복사 있습니다. 링크 주소 복사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요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요 사이트에 접속하신 다음에 바로 요 화면이 떠요. 주황 색깔. 요 화면 클릭하신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복사했던 URL 있죠. URL을 여기다가 입력하시면은 딱 깔끔하게 www.momo.mo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부분 상위 노출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 번째 네이버에 들어가서 나에 있는 이 스마트 스토어 바로 위에 있는 이 URL을 복사하는 게 아닙니다. 검색하신 다음에 상품 검색하신 다음에 쇼핑 그 탭에 들어가셔서 쭉 보면 이렇게 뜨죠. 지금 카테고리 우리 아까 봤던 카테고리 뜨죠. 카테고리 있는 이 부분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링크 주소 복사해 주세요.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요 사이트 접속하셔서 요 주황색 탭 영어 안 읽으셔도 돼요. 이 주황색 탭 클릭하시고 여기 부분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완전 꿀팁이니까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SNS 홍보입니다. SNS 홍보 너무 중요하죠. 근데 SNS 홍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막막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주도에서 여행을 하신다면은 어떤 곳에서 숙박을 해야 하면 좋을까 했을 때 어떤 곳에 검색을 하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주도 여행 가는데 숙소를 구해야 돼. 그럼 지금 네이버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유튜브도 있는데 어떤
플랫폼에 검색을 하실 거예요? 뭐 인스타에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겠죠. 근데 여기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목적성이 뚜렷할 때 검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목적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나는 제주도에서 펜션을 잡아야 돼. 혹은 제주도에 있는 숙박업소를 구해야 돼. 목적이 정확하죠. 이럴 경우에는 대다수의 사람이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이루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SNS 경우에는요. 목적성이 뚜렷하지 않아요. 여러분 SNS 왜 하세요? 우리 대표님도 SNS 왜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SNS를 하는 이유의 한 90%는 그냥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 뭐 하나 궁금해서 그냥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목적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 SNS를 많이 활용하고 뭔가 목적성이 정확히 있다 하면은 네이버를 활용하는 것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SNS 차이점을 보시면요. 뭔가 내가 목적 기반 사용자, 뭐 예를 들어 뭔가 정확하게 어디 숙박업소를 찾을 거야, 맛집을 찾을 거야 하는 그런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 우리 업체를 노출시킬 경우에는 네이버를 활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우리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는 거야. 우리 제품이 저 사람들한테 인지도를 높이고 팔로우 수를 높이는 게 필요해 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인스타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젊으신 분들은 다 뭐 맛집이나 이런 것도 인스타를 통해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웬만하면 아직은 네이버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목적성을 갖고 있는 제품을 홍보해야 될 경우에는 네이버로 그런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냥 조금 친숙하게 우리 브랜드를 널리 알리겠다 하시는 경우에는요. 요 SNS 활용해 보시는 걸 제가 꿀팁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SNS, 인스타그램 활용하실 때 조금 활용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또 방법이 있어요. 자, 내 제품을 구매할 것 같은 사람한테 DM을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 SNS, 인스타 개설하시면 팔로워도 없고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좋아요도 안 누르고 막막하시잖아요. 이때는 뭔가 처음에는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는 약간 순위 올리기에 집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제가 SNS는 홍보용이다. 이걸로 통해서 뭔가를 수익을 내고 엄청난 매출을 낸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홍보를 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스토어 전용 인스타 계정을 생성해주세요. 내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된 인스타 피드를 생성해 주시고요. 그 피드 안에 제품 사진을 적어도 6장에서 7장 이상은 업로드 해주신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내가 DM을 보내서 그 사람이 내 인스타로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홍보한 효과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인스타 DM을 통해서 홍보를 할 경우에는 먼저 이 피드에 6개에서 7개 정도의 게시물을 업로드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메시지를 보낼 때 우리 스토어에서 이런 거 팔아요. 놀러 오세요. 라고 너무 홍보 목적의 글만 보내면 조금 거부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홍보글, 광고글 보면 또 광고야 하고 좀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실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제품에 대한 내용은 짧게 강조하고요. 그 사람 혹은 그 반려견, 그 사람과 관련된 아기들, 친척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칭찬하며 소통을 강조하면서 보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스토어에서 이런 제품이 판매 중인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할인 쿠폰 증정해 드릴게요. 라는 식으로 간단하고 짧게만 멘트 남겨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너무 광고성, 너무 홍보성 글이 티날 경우에는 바로 언팔로우 당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DM으로 내가 인스타그램 지금 막 시작해서 팔로우도 없고 좋아요 누르는 수도 없다 하실 때는요. 네이버 피드 검색해보셔서 뭔가 내 제품을 구매할 것 같은 사람들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DM 자연스럽게 우리가 SNS를 하는 이유는 소통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품 내용은 짧고 굵게 조금 자연스럽게 소통한다, 칭찬하는 듯한 느낌으로 보내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홍보 전 필요한 인스타그램 세팅이 있습니다. 먼저 프로필은요, 내 브랜드와 상품과 관련된 내용을 당연히 해놓으셔야겠죠. 두 번째는요, 피드 사진. 브랜드와 연관성 있는 사진 해놓으셔야 됩니다. 내 브랜드는 내 브랜드가 옷 브랜드인데 음식 사진만 다 해놔. 그럼 연관성이 너무나 없죠. 연관성 있게 해주시고요. 게시글과 홍보글의 비율을 잘 설정해 주셔야 돼요. 너무 내 일상적인 게시글만 있고 너무 홍보글만 있으면 너무 한쪽으로 치중되면은 그 피드에 많이 팔로워가 높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합해 주시고 장시간 미업로드 되면은 유령 계정으로 언팔로잉 당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3-4건은 업로드 계속적으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매일 똑같은 해시태그는 계속적으로 공략, 내가 상위권에 노출될 때까지 해시태그, 요거 아시죠? 해시태그, 키워드랑 비슷해요. 해시태그 달아주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도 방법이 있어요. 자, 네이버 블로그는요, 주제를 전략적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는요, 너무 많은 주제가 있으면은 약간 혼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는 한두 개로 통일해 주시는 거, 예를 들어, 내가 뷰티다 그럼 뷰티, 여행이다 여행 이런 식으로 한 개, 주제는 한 개로 통일해 주시고요. PC 상위 노출은 블로그 지수, 모바일 상위 노출은 전문성 지수에 반영이 됩니다. 내가 PC로 활용을 할 건지 모바일로 공략을 할 건지 선택을 한 다음에 네이버를 활용해 주셔야 되는데요. PC 같은 경우에는요, 블로그 지수가 높아야지만 상위권에 노출되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성 있는 글을 써주셔야지 상위권에 노출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조금 방향성이 달라지겠죠. 자, 세 번째는요, 블로그 첫 페이지에 업로드된 일자를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내가 지금 제주도 맛집이라고 검색했는데 제주도 맛집에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이 1일 전, 2일 전, 3일 전 얼마 되지 않는 글들이 많다? 이러면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너무 경쟁이 치열한 글에서 밀려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전에 글이 업로드된 게시물 혹은 이틀 전에 업로드된 게시물은 피해 주시고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전에 업로드된 게시물을 타겟으로 글을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상단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검색이 많이 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글을 포스팅하는 글은 조금 피해 주시고, 처음에 내가 초보 블로그일 경우에 상단에 노출되는 걸 목표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 전, 2달 전에 있던 글을 토대로 먼저 올려주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의 문서양, 이 블로그의 이 글에 대해서 문서양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실 때는 블랙 위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거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가장 많이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키워드 혹은 내가 밀고자 하는 키워드를요, 우리 블로그 포스팅할 때 그쪽에다가 홍보글 쓰실 때 이 키워드 많이 배치해 주시는 거 중요하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스토어 상세 페이지에는 키워드가 입력 되지 않지만 이런 블로그 홍보글에는 키워드가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로 홍보하실 때는 상세 페이지에 키워드 많이 넣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마지막 강의는 또 정말 핵심만 알차게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지금 1강, 2강, 3강 바쁘게 또 열심히 우리 대표님들께 정보 전달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하신다면 오늘 저랑 함께한 2시간이 꼭 헛되지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하시면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SNS 홍보 부분, 이런 부분의 특징들만이라도 잘 파악하셔서 나중에 꼭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좋은 날들 가득하시고 항상 하시는 일들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